네, 시장 이슈를 통해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금요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동 파트너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이슈픽 특집으로 한 주간의 이슈를 전해드릴 텐데요.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미국 규제대 실적 매력, 자동차주 투자 전략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가 호조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먼저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주가 흐름입니다. 현대차의 주가부터 보시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7월 1일 18만 원 선이었던 주가가 8월에는 19만 원대까지 올라섭니다. 전일에는 19만 5,500원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19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기아의 주가도 보시죠. 7월 초에는 7만 원 선이었지만 이후 8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 기준으로 8만 1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시죠. 현대차에 대한 의견인데요. 다올투자증권은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22만 대를 거쳐서 2026년에는 54만 대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친환경차의 해외 현지화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기아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를 기존의 11만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가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 수준일 것이라면서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픽 알아봤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의 8월 한 달간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요. 특히 해외 판매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 한 달간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는데 최영동 파트너님, 예. 이러한 판매세 좀 3월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은 뭐 다른 섹터 대비 가장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발표를 했었는 미국의 판매량을 좀 잠깐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8월에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114만 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마켓쉐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예. 일단은 현대차가 한 6만 9천 대 정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6만 6천 대 정도를 지금 판매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현대 기아차 그룹의 마켓쉐어 자체가 11% 정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가장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더라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 메이커 기업들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인센티브에 대한 이제 하향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현대기아차의 인센티브 하향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뭐 상반기 좀 들어서면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인센티브 비용들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만큼은 그러니까 상향되는 조정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딘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부분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공급망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차량 인도 물량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가동률에 대한 개선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판매 대수도 정상화될 가능성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11%의 높은 점유율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보여주고 있는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뭐 제네시스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EV 차량에 대한 네. 경쟁력도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점유율도 점진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뭐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EV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특히 이제 RV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성장성 흐름들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실적 부분들도 나쁘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타 업종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주의 발목을 잡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위 IRA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앞서 판매 대수가 워낙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상황들인데 예. 여기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IRA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리시오를 통해 가지고 자국 내에 공급망이라든지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기조 자체가 좀 뚜렷하게 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조 자체, 이 정책 기조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서의 모빌리티 시장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 내가 이러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굳이 현대 기아차가 이 시장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노이즈가 끼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기술력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현대기아차가 다소 조금 저평가 예. 국면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레벨업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뭐 기업 내에서는 당연히 뭐 이러한 이제 정책들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올해입니다. 올해 5월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 정도 들여서요. 미국의 네, 이제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좀 발표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약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태생의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약점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발선상이 이제 좀 같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그동안에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한 발 앞서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IRA 법안을 통해 가지고 그 한 발이 약간은 좀 뒤처진 부분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진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IRA 법안을 통해 가지고 출발선상은 동일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부의 움직임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FTA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에 대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부 쪽에서는 재계 쪽에서는 이제 생산 시설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치계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다각도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들로 추정이 되는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자동차주 좀 9월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 또 최선호주도 한번 꼽아주시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차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의 RV 차량 그리고 EV 차량에 대한 판매 호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실적 부분들도 앞서 언급드렸듯이 자동차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우수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들 그리고 기존의 사업 자체가 잘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그룹사 차원에서 이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라인을 EV 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네. 하면 그 안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룹사 내의 기업을 따지자라고 하게 되면 기아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도 물론 좋겠지만 기아에 대한 상방 변동성을 좀 보시면서 최선호주로 기아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이슈 두 번째는 9월 관망대 저가 매수, 반도체주 대응 어떻게입니다. 반도체주에 또다시 겨울이 오는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을 알아봤는데요. 1월에는 4,000선이었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4월 말부터 5월에는 3,000선을 내주는데요. 7월 초에는 2,400선에서 움직였고 전일에는 2,62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1월 초에 비해서 무려 34%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의 3분기 실적 전망치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내고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에 실적 추정치를 하향했다고 밝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이며 디램의 평균 판가는 약 1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이슈픽 알아봤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 최근에 우리 반도체주 주가 약세 배경은 어떻게 실적 부진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이게 참 선후 관계를 네. 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2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선방을 좋았죠. 예. 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뜩이나 투자 심리 자체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다소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이 워낙 지금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주요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뭐 핸드셋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수요처에 대한 경기 둔화 영향력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메이커들 자체가 재고 자산 자체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재고 자체가 바닥이 나면서 다시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튀어 올라오게 돼 있는데 예. 아직까지 그 재고 자산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그러한 구간들을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계속 가격 하락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 잭슨홀 미팅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FOMC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향후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금리 변화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예상을 해보자라는 심리 자체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일단은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되면 당연히 투자 심리에는 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좀 감안을 했어서 봤었을 때는 주가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약간은 좀 부진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애플 쪽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애플 쪽에서 중국의 낸드 관련된 기업들을 또 네. 한번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실질적으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저희가 그렇죠. 뭐 미지수긴 하지만 거론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경쟁 기업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IRA 법안을 통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텔이라든지 또 마이크론의 여러 가지로 지금 투자 법안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 요인들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 또는 이제 가격에 대한 뭔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되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죠. 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의 AI 관련 이 고성능 칩 중국으로의 수출을 이제 규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미국에 따른 이 수출 규제 리스크 예.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참 이게 미국이 중국에다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예. 더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 기업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 GPU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를 좀 발표를 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내 머신러닝 등에 대한 높은 연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기술 유출을 막겠다라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수면 위로 다시 한번 더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 섹터 내에 있는 상위 그룹 같은 경우 가동률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 중국에 대한 수요 자체가 워낙 좀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AMD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아마 섹터 그리고 산업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달 반도체 투자 전략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은 뭐 앞서 현대기아차 또는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안개 속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펀더멘탈 이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호가에 들어가신다, 또 한 번에 들어가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이제 가격대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진입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다만 뭐 제가 항상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을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이슈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더 커진 침체 경고음, 실적주가 버팀목 될까입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에 이어서 무역 적자가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전일 무역 관련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8월에 무역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통계 작성 후 66년 만에 최대 적자인데요. 또한 14년 만에 5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수출은 6.6%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지만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꼽은 하반기 실적 기대 업종도 보시죠.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자동차와 정유, 방산과 운송 업종이 하반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형주의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업종들이 글로벌 수요 둔화의 타격이 비교적 적을 것이며 인플레 리스크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하나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하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경기 위축 등으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이 하향되면서 한국은 더 큰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공과 섬유 의복, 에너지 업종은 최근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조선과 방산도 하반기 실적 기대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경기 지표를 보면은 이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면 이 피해야 할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경기 리스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업종에 사실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뭐 불가피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자체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표되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좀 기피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 그렇다고 되면 실적도 뭐 실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심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피해가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경기 방어주 중심의 어떤 투자 전략이 유리할까요? 예. 일단은 방어주 성격의 섹터군들이 시장 수익률 대비 선전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앞서서도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 이런 얘기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게 미국 시장을 좀 되돌아서 좀 보시게 되면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 얘기 되면 이제 통신 업종,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대변되는 뭐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AT&T라든지 버라이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실질적으로 방어주 성격이 꼭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방어주 섹터 내에서 종목을 좀 고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성장성이 내포된 기업들. 특히 뭐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우리가 종목을 좀 고르자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닉시 마켓을 통해 가지고 가격 전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또 공략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트너님이 꼽은 이 9월 관심주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좀 의미 있게 네. 오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이뤄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장 안정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내 정책 변화에 따라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고 있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미국의 GM과 그다음에 이제 포드 쪽과의 협력 관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 최근 들어서는 또 혼다와의 JV 조인트 벤처도 또 설립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자동차 메이커들 자체가 국가별로 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사실은 다국적 기업에 가까운 그러한 성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IRA 법안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좋은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해외 공장에 대한 생산 능력까지 증설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 증설된 시설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퍼 자체가 높아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펀더멘털을 네. 놓고 봤었을 때 많이 고평가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을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9월 달에는 8월 달도 좋았고 7월 달도 좋았지만 9월 달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